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 고민상담소입니다. 고민상담소? 너무 진부하네. 고민 그까이 거 어때요? 제가 요즘 홈즈 가가지고 동민이 형 때문에 계속 웃다 오거든요. 고민 그까이 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커뮤니티에다가 고민 상담 하니까 링크 적어드리면서 구글로 보내달라.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뭐 이렇게 해봤자, 왜냐면 그 링크 들어가가지고 또 뭐 로그인도 해야 되고 뭐 하니까 뭐 몇 개 오겠어 했는데 600개의 고민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제작진분들이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도 조금 뭐 좀 절박하신 분들이나 그래도 얘기거리가 좀 있을 만한 그런 고민들을 좀 추려서 제 앞에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고민을 한번 읽어보고 뭐 저 나름대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고민 들어보고 아 이런 일이 있구나 공감해 드리고, 사실 근데 결론적으로 아마 이거 가만히 들어보시면 그냥 거의 대부분 님 알아서 하세요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쏟아낸 거를 제가 들어주고 뭔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 어떤 제스처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그런 코너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닉네임 밍디. 지방에서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28살 취준생입니다. 오랜 고시 생활을 정리하고 취업을 하려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대구에서는 취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서울을 가게 될 것 같은데 오랜 공부로 갇혀만 지내서 용기가 없는 건지 홀로 저 멀리 나가려니 뭔가 두렵기도 하고, 빠듯하게 월세 내며 살아가야 할 걸 생각하면 이게 맞나? 다 이러고 사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기서 제가 벌써 이 고민의 해결을 좀 드리자면 다 이러고 삽니다. 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이러고 살아요. 저도 이러고 살았고. 다만 이제 경험이 없으신 건데 계속 읽어볼게요. 한편으론 온실 속에서만 있었으니 이제 내 스스로 정신적으로도 독립이 필요하니 멀리 나가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긴 한데 그놈의 돈, 월세, 집 너무 막막해서 숨이 막혀요. 대구에서 장사라는 게 나으려나 싶기도 하고 그냥 아주 그냥 혼란의 20대 끝자락입니다. 제가 예전에 혜진 누나 채널에 나가서였나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 혼란스러운 20대가 있어? 없어. 안 혼란스러운 20대가 어딨어? 20대는 다 혼란스러워요. 재벌 3세 20대도 혼란스러울걸? 왜냐면 내가 진짜 풍족하게 자랐지만 사람이 여러 삶을 경험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내 삶을 기준으로 하면은 모두가 혼란스러워요. 특히 20대 때는. 저도 20대 초반에 처음 서울 딱 올라왔을 때 너무 어색하고 막 이씨 내가 이거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저녁을 사와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무서운 정도. 약간 그러니까 약간 혼자 이렇게 대학교 처음 갔을 때 있으니까. 근데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진짜 그냥 방법이 없어요. 이건 진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의 어떤 위로를 좀 뭐 해드리자면 이거 생각보다 금방 적응되고 20대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별거 아니야. 그리고 막상 부딪혀 보잖아요. 별로 안 힘들 수도 있어요. 막상 아르바이트도 좀 해보면서 월세도 내보고 취업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없어. 그냥 하면 돼요. 하면은 생각보다 안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올라오셔서 한번 부딪혀봐라. 부딪혀보고 뭐 몇 달 해보고 진짜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되죠. 뭐 아직 어리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 구절이 너무 인상 깊은데 대구에서 장사를 하는 게 나으려나 싶기도 하고, 이 마인드로 장사하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우리 어릴 때 내 주변에서 하는 얘기 중에 막 이분이 나약하다는 게 아니라 평소에 좀 나약한 애들 있잖아. 얘네가 입버릇처럼 하는 게 카페나 할까? 다 이 얘기야. 다 이 얘기. 카페로 흑자 내려면요 하루에 300잔을 팔아야 돼요. 뭐 가게마다 다르지만 한 몇백 잔을 팔아야 흑자가 나요. 흑자만 날라고 우리가 해? 벌라고 하는 거잖아. 이게 무슨 가볍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는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부딪히세요. 부딪히고 진짜 치열하게 한번 살아보고 이런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잖아. 자, 다음은 회사 사람이 자꾸 찝쩍거려요. 이직한 지 2주가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간지 일주일 만에 같은 팀에 계신 분이 만나는 분이 있냐, 주말엔 뭐하냐, 같이 밥 먹자 등등 부담스럽게 다가오십니다.
딱 잘라내기엔 업무로 얽혀 있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 배우기도 벅차고 어려운데 부담스럽게 제 자리로도 찾아오고 그래서 2배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약속도 많고 남친이 있다는 뉘앙스도 안 통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등학생인가요? 몇 살이지? 직장이면 초등학생은 아닐 거 아니야. 아니 의사 표현을 하세요. 왜 의사 표현을 못해? 자, 이게 지금 업무로 얽혀 있어서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업무로 얽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로 얽혀 있으니까 업무적인 관계로 빨리 만들어야지. 왜 이거 의사 표현을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일이라는 거는, 직업은 사실 내 목숨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직업을,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약간 멀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진짜 중요한 인생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거면 나는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해서 빨리 이거를 업무적인 관계로 빨리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근데 지금 막 계속 와서 말 걸어요. 그래서 이게 일로 엮여 있으니까 제가 뭐 어떻게 못하겠어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막상 나도 거기 1인칭으로 들어가면 되게 머뭇머뭇하겠지. 근데 해야 돼요. 이게 약간 뉘앙스랑 태도가 중요한데, 저 주말에 좀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완전 차갑게 저 일 있는데 안 되는데. 감정을 쓰지 마요. 그냥 이거는 내 입이랑 내 목만 쓰세요. 그냥 목으로 목소리를 만들어낸 다음에 입 밖으로 내뱉는 요것만 쓰세요. 요것만. 아니요, 안 되는데요. 못 먹겠습니다. 해! 하면 돼. 왜냐면 이게 이런 방법 아니고서는, 이런 성격의 분들은 좀 이렇게 막 표현을 하고 이런 게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서 제 바람이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할 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친구로 지내자. 이 노래가 갑자기 딱 떠오르는데요. 제목부터. 10년지기 친구에게 고백하고 싶은데 두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연이 왔습니다. 안녕하시렵니까? 우재영님, 저는 25살 대학생입니다. 저에겐 10년지기 여사친 가명이에요. 지혜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학원에서 친해진 후에 고등학교 때 학교가 다름에도 맨날 같이 공부하고, 성인이 되고 나선 1년에 적어도 2-3번 정도는 만나는 편입니다. 1년에 적어도 2-3번이면 그래도 꽤 좀 가까운 사이인가 봐요. 작년부터 지혜한테 호감이 생겨서 큰 고민입니다.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이러기가? 이거 특히 나 연참에서도 진짜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의견은 변함이 없어요. 특히 남자분들은 오래된 내가 호감이 없던 여사친한테 몇 년 만에 호감이 생기고,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웬만하면 만난 지 초창기에 이게 결정이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저는 편입 준비, 지혜는 취업 준비로 서로 바쁜 와중에도 한두 달 텀으로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작년 가을쯤엔 지혜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걸 알았고, 그때부터 쭉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그동안 정말 작은 불씨만큼이라도 지혜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저희 사이가 친구 사이로서 굳어져버린 겁니다. 달달한 분위기를 억지로 낼 수도 없고, 지혜도 저를 이성적이기보단 오래된 친구로서 대하는 느낌입니다. 고백은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는 절차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무턱대고 고백해버리기엔 10년지기 친구를 잃을 것 같아 무섭고, 어영부영 시간만 흘려보내다 지혜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지금 이 감정이나 행동들을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무덤덤하게 제가 지혜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만 떠보는 게 좋을까요?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신청곡도 받으시나요? 제 모든 상황을 대변하는 프라이머리의 입장 정리 부탁드려요. 아니요, 2AM의 친구의 고백입니다. Baby, 이제는 내게 와 and be my.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했잖아요. 애초에 처음 알았을 때부터 제가 볼 때 이 남자분은 위장 남사친의 어떤 위치로 계속 지내오신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 감정 있죠. 익숙해.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알았으니까. 근데 괜찮아. 뭐 그렇다고 미칠 정도는 아니야. 이제 이게 지내다 보면 약간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얘가 갑자기 다른 남자를 뭐 만나 이러면은 괜히 그냥. 근데 그때 그 아쉬운 감정을 마치 내가 나 지금 알아챘어.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착각한다고. 다들 아마 경험해봤을 걸? 이거 그러니까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저는 감정은 그런 쪽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일단 약간 그런 좀 급박한 감정인지 아닌지를 일단 한번 본인 안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걸 떠나서 아마 제 생각인데 우리 지혜 씨 있죠, 여사친분, 이미 고백 받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눈치를 다 까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이 정도면 이미 그 어느 정도 티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뉘앙스라든지 뭐 쭈뼛쭈뼛대고 막 우당탕탕하는 그 모습들이 이 지혜 씨한테는 포착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아무런 동요가 없다. 어떻게든 친구로 지내려고 지금 눈을 막 안대를 가지고 막 여기서 보여주는데 안대를 쓰고 안 보려고 막 이렇게 한다. 이거는 저는 거의 뭐 이렇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을 판단했는데 나 감정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라고 하면 방법 없어요. 이거는 지르고 끝. 친구 사이 끝. 아니면 그냥 그 정도가 아니다. 그냥 내가 볼 때 그냥 호감 정도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약간 이분 이런 걸 수도 있어. 자기가 사연 한번 써볼까? 하면서 마음이 커진 걸 수도 있어. 그 뭔지 알아요? 내가 표현을 하면서 글씨로 써보면서 내 감정이 갑자기 원기욱처럼 막 커지는 거야.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본인의 마음을 진짜로 한번 크기를 한번 재보시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다른 데로 눈 한번 돌려보시고 꽂히는 사람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데 한번 찾아보시고 옆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닌 것 같아요. 지송 어색맨 둘 공포증입니다. 안녕하세요. 22살 같은 ISTP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고민은 단 둘이 대화할 때가 너무 어색하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모임이나 친구들 등 3명 이상 있는 그룹에서는 대화를 잘 주도해 나가고 오히려 농담과 대화를 이끄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둘이 되면 상대가 누구든 간에 할 말이 없어지면 너무 어색해지고 그 할 말을 생각해내야 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생활 도중에도 가장 힘든 게 둘이 서는 근무였습니다. 이게 너무 힘든 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둘이 보자 이러면 너무 친하고 보고 싶더라도 상당히 망설여집니다. 이 부분이 제가 고민을 쓰는 이유이자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검색해보면 안 친해서 그렇다 등등 그러는데 오히려 안 친한 사람일수록 질문거리가 너무 많아서 좀 덜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심리적인 문제일까요? 이거 뭐 저도 약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이상하게 그 친구 무리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 친구 무리가 이렇게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단둘이 있을 때 어색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친해. 매일 학교에서 뭐 같이 등하교 하고 막 장난도 치고 다 해. 단둘이 딱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친한 사이 중에 단둘이 있을 때도 편한 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확률상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한두 명 정도는 단둘이 있을 때도 되게 편한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정확히는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아무 말 없이 앉아있을 때 편한 사람이 전 진짜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고 뭐라도 말을 보태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친하지만 조금 덜 친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일단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이 단둘이 있어 보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 보세요. 둘이서 그냥 이러고 있어봐. 그냥 이러고 있어. 내가 진행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 쫓기는 기분이 들면 그럴수록 더더욱 말 안 해야지. 오히려 마인드를. 그러니까 그럼 이거 어떨까? 약간 내 안에 단기 게임으로 말 안 하고 기록 세우기. 그래서 매일매일 약간 기록을 깨는 거지. 1분, 그 다음날 2분, 그 다음날 3분 계속 늘려나가는 거지. 그러면 아마 좀 적응되지 않을까요? 말이 없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말이 없는 거는 오히려 편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없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편해지려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이 없는 상태가 가장 편한 상태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다음은 용익님이 남자친구의 자랑이 싫어요. 뭘 자랑할까? 남자친구가 자랑을 가끔 하는데 꼴 보기 싫어요. 근데 자랑이 어떤 거냐면요, 게스 티셔츠 입은 거랑 게스 속옷 자랑, 뭐 이런 시시한 자랑이 너무 싫고 진심 어쩔 TV예요. 이외에도 시덥지 않은 저런 자랑이 너무 정이 털립니다. 이럴 때마다 정색하게 되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정도면 헤어지세요. 왜 만나는 거야? 만약에 잘 생각해, 연애 초기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이 남자친구를 진짜 좋아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막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야. 자기가 나 게스. 만약에 그랬으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게스구나. 나 진짜 게스 나도 좋아하는데 리액션 해줬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연인이랑 헤어지는 타이밍을 보통 생각해 보면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인데 밥 먹는 게 꼴보기 싫어지면 보통은 이제 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 꼴 보기 싫대잖아요, 우리 차연자분이.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본인은 그냥 막 이렇게 좀 좋아하고 좀 이렇게 알콩달콩 볶고 이런 연애를 원래 해오시고 하고 싶으신 분 같은데, 새로운 분이랑 그런 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좀 싸우고 싶다, 자랑하면 별론데? 역시 여기서도 감정을 빼세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감정을 쓰는 게 티가 나는 사람들은 좀 약해 보이는 것 같아. 결국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놀릴 때도 맛있게 놀림당하는 애들 막 계속 놀리잖아요. 근데 놀렸는데 뭐? 이런 애들은 안 놀려. 감정을 안 쓰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이렇게 쓰다. 별론데? 너무 안 예쁜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재미가 없어야 돼. 그 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안 합니다. 롱롱디디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가끔 이상한 남자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상인 남자친구와 연애 중인 20살 후반,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교제한 지는 1년 정도 되었고 알콩달콩 잘 사귀고 있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벌써? 평소에는 남자친구가 정말 세세한 것까지 저에게 맞춰주려고 해요. 가고 싶은 곳이나 먹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나 제 의견을 들어줍니다. 평소에 꺼려하는 음식도 제가 좋다면 다 좋다고 해요. 물론 먹으러 간 적도 없고 저 혼자 의견을 피력하진 않아요. 근데 같이 살게 되면 문제가 될 부분들에서는 절대 양보를 안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같이 여행을 갔는데 남자친구가 방이 건조하다며 방바닥에 그냥 물을 부었습니다. 진짜 침대가 있는 그 방에다가요. 문제는 제가 그러지 말고 젖은 수건을 걸어놓자고 했는데 자기는 일에 왔다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야. 이거 말고도 남자친구가 예민해서 희한한 습성들이 있고 자기가 해결해왔던 방식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런데 이걸 저와 대화하거나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 단호함이라 당황스럽기까지 해요. 물론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사소한 일이긴 해요. 계속 이어나가도 괜찮을까요? 연참 같네. 호텔 물을 얼마나 많이 단호해요? 이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사연을 쓸 정도로 지금 본인이 이미 곤두세운 거잖아요. 이쪽으로만 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연자분이. 이제부터는 더더욱 지금 이미 이런 걸 다 발견을 했어. 그래서 고민을 시작했고 여기다 사연까지 보냈어.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분이 남자친구를 볼 때 이런 행동들이 있으면 그거 집중적으로 본단 말이야. 이미 그쪽으로 파고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잖아. 이미 준비 자세를 다 하고 있다고.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은 치약 어디서부터 짜는지, 수건 어떻게 걸어놓는지, 양말 어떻게 벗는지부터도 큰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양보를 안 하니까. 근데 지금 호텔에다가 물을 부어? 그리고 지금 표현은 정확하게 안 했지만 남자친구가 예민해서 희한한 습성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해온 방식이 우리 사연자분 기준에서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예를 든 것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고레벨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발견했고 지금 인식했으면 저는 20대 후반이에요. 우리가 연참에서 마에 29라고 많이 하거든요. 몇십 대 9살이 되면 어떤 기준으로든 좀 급해져요. 사람이 내 20대 마지막, 내 30대 마지막 뭐 이러면서 급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29살에 결혼을 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대부분 다 이렇게 만류를 하는 쪽에 가까워요. 왜냐면 너무 이상한데도 자기가 29살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분도 그런 거 전혀 연연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이미 인지를 했고 본인이 이미 그쪽으로 볼 자세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앞에 이 깐 게 있잖아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다 맞춰주려고 해요. 물론 먹으러 간 적도 없고 저 혼자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본인 예상 아니야. 이런 성향이시라면 저는 실제로 한번 먹으러 갔거나 아니면 뭐 피력을 했을 때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서 밥 하나 냉면 하나 이렇게 시켰어요. 나눠 먹으려고. 남자친구분은 냉면 나오자마자 이런 스타일이지 않을까. 결혼으로 가게 되면 더 딥해질 경우가 많지 이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닉네임이 우재가 날 좋아하는데 난 고민 중이라는 닉네임입니다. 진짜 닉네임이네요.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강요해요. 손절하세요. 제가 읽어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난 세상 피곤한 스타일이야. 좀 두지 마세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이런 사람들끼리 좀 지내라 그래 제발. 하지만 사연에 다른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직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강요해요. 저는 입사를 한 이후로 점점 힘이 들어서 퇴근하고 오면 친구들에게 연락을 자주는 못하게 되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도 자주 하지는 않는데 남자친구도 저랑 비슷한 성격이라 그리고 체력이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야 된다고. 문제는 제 단짝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근무 시간에도 퇴근한 후에도 카톡을 보내는데 저는 거기에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대답하려고 노력했는데 저번 주말 너무 힘들어서 아무랑도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고 푹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다음에 그러더라고. 주말 내내 연락이 안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나만 너 좋아하는 것 같고 너는 아닌 것 같아. 친구끼리면 연락을 맨날 하는 게 정상인 거지라며 서운해 하더라고요. 제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손절하겠다는 뜻이요. 에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절하세요. 너무 간단한 내용이야. 이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의 의존성과 본인의 외로움을 본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남한테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사회 악이에요. 사회 악이야. 봐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구끼리면 연락을 맨날 하는 게 정상인 거지. 나는 본인의 신념, 본인의 기준. 야, 이거 이쁜 거 같아. 너도 사. 이런 권유? 괜찮아. 뭐 아니면 이거 먹어봐. 괜찮아. 맛있어. 내 기준, 내 신념을 강요하는 거.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진짜 행복해질걸요 아마. 왜 거기에 빌런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심지어 지금 뭐 두세 번은 꼭 대답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 대답 진심으로 했어요? 아니잖아요. 거칠게 대답했을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냥 그 친구를 내 옆에 두기 위해서예요? 그 친구를 옆에 둬서 내가 얻는 게 뭔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라면 저는 괜히 읽었다 싶어요. 지금 그냥 제목만 보고 손절하세요 하고 그냥 넘어갈 걸. 그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자, 제가 또 흥분을 해버렸네요. 저는 이게 진짜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봐봐요. 지금 내가 이걸 했어. 여러분들 사연 읽었어. 어떡해요. 많이 힘드시겠다.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주변 사람들이랑 좋은 얘기 나누면서 한번 그래도 힐링 한번 해보세요. 난 이렇게는 안 하고 싶어요. 실제로 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고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더 좋은 길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나는 그게 진짜 사연을 들어주는,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의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에 맞는 그 설정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제 어떤 얘기들이 정답이 아닙니다. 저는 제 생각들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다만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도달이 되시면 한번 해보시고 도저히 뭐 이겨낼 수 없다 싶으시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책장 소개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요거는 리바이스 LVC 타입 1입니다. 1. 입은 티셔츠는 요즘에 그 링거티가 대세라면서요. 팔 부분이 좀 짧게 떨어지는 링거 티셔츠인데 이어스트라는 브랜드의 티셔츠고 그 목걸이는 아페세 8, 9년째 차고 있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걸이. 바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생지 데님인 버버리. 내가 이 팬츠에 다시 한번 반한 계기가 있어요. 놀면 뭐하니에서 제가 스판 무대를 했잖아요. 거기에 무대에서 제가 이걸 입고 리허설을 한 거예요 그날. 오, 화면으로 보는데 이 바지가 내가 맨날 보던 건데 내가 보면서 와 저거 사고 싶다. 내가 갖고 있는데 내 건데. 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해주시고 알림 설정은 하지마. 안녕히 계시렵니까?